자, 신체 활동 지원의 화장실 이용 돕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이 끊겨서요.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기본 원칙 1.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낙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즉각 개입하여 낙상 사고에 대비한다. 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은 대상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자, 3번 핑크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대상자가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표시등 등을 켜두어 잘 찾을 수 있게 한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응급 상황을 알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자, 한 장 넘겨 페이지 242페이지.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거나 휠체어에서 내릴 때,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휠체어가 막 움직이지 않게 걸어둬야 되죠.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 받침대는 접어 올린다. 5. 휠체어 이동 중 바퀴나 팔걸이에 옷 등이 끼거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화장실 이용법 돕는 방법입니다.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갑자기 뜬금없이 휠체어가 나온 거 보니 일단 화장실 이용 돕기 전에 전 단계 그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서 휠체어로 화장실 가서 화장실 돕기.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먼저 보여주나 봅니다.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화장실을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돕는다. 1.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는다. 자, 그림처럼 침대 옆에 휠체어를 놓습니다. 자, 근데 비스듬히 붙여놓기. V자 빨간 표시 보이시죠? 30도에서 45도. 자,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는데 지금 휠체어가 놓여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은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면 일단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는데 비스듬하게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옮기는 동안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걸어 휠체어를 고정하고, 자,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동안입니다. 잠금 장치를 걸어서 움직이지 않게 해서 발 받침대는 올려준다. 여기 있는 발 받침대가 지금 안 보이죠? 올려줬나 봅니다. 침대 한쪽 난간을 내려놓는다. 여기 난간이 있다면 내려놔라는 얘기죠. 자,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힌다. 마비가 없는 대상자를 여기 걸쳐 앉히게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 그죠? 일단, 걸터 앉게 하고, 지금 밑에는 조금 더 마비가 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자,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힌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자, 마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쳐 앉힌다. 걸터 앉히는데 좀 요령이 있어야겠죠?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두 팔이 안전하도록 모아준다. 자, 팔을 안전하도록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발도 모아준다. 먼저 모아줍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대상자의 모아진 두 발의 무릎 쪽을 감싸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한다. 자, 그림 보실게요.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대상자의 모아진 두 발의 무릎 쪽을 감싸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한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대상자의 모아진 두 발의 무릎 쪽을 감싸 침대 끝으로, 저쪽 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한다. 이동했죠? 자, 끝으로 이동해서 무릎을 이제 끝에 오게 해서 다리를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하여 침대 가장자리로 옮겨 앉게 한다. 자, 여기 그림 6번을 보시면 대상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하여 침대 가장자리로 옮겨 앉게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로 옮겨 앉게 합니다. 그 다음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자, 이렇게 바닥에 두 발이 닿게 합니다. 자,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 후 이제 완벽히 이렇게 걸터 앉혔죠? 어지러워하는지 살핀다. 자, 어지러워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마비가 있는 사람은 한쪽 어깨에 부축하고 무릎 쪽도 부축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입니다. 마비가 된 사람은 건강한 쪽에서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이게 건강한 쪽이죠. 건강한 팔을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먼 쪽, 지금 여기 휠체어를 보시면 이게 휠체어가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죠? 이 건강한 팔을 먼 쪽 팔걸이에 잡게 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6번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한다. 자, 이제 옮기기 전 지지면을 확보하기 직전입니다. 자, 지지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한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여기 대상자의 무릎 사이로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허리는 핍니다.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피는 것은 이 요양보호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죠. 허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운 자세에서 여기 휠체어로 옮길 겁니다. 자,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한다. 다시 한번. 자, 이제 휠체어에 옮기기 직전에 이렇게 잡아서 그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그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 자세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살짝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휠체어에 옮길 때 그 대상자의 발끝을 축으로 삼아 살짝 돌려서 앉히면 됩니다.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반동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세운다. 방금 전에 세웠죠? 대상자의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9번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쪽에 서서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고 대상자의 포개진 두 팔을 양손으로 감싸 휠체어에 깊숙이 앉힌다. 겨드랑이 사이에 두 팔을 넣고 대상자의 포개진 두 팔을 양손으로 감싸 휠체어에 깊숙이 앉힌다.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겨드랑이로 요양보호사는 팔을 깊숙이 넣고 대상자의 팔을 감쌉니다. 풀리지 않게 감싸고 의자 깊숙이 잡아 당깁니다. 자, 앉혔습니다. 이제. 자, 여기 발판은 접혀 있죠?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0번 휠체어 발 받침대 위에 대상자의 발을 올려놓는다. 자,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이제 올려서 발을 여기에 올려놓고 있죠. 자, 10번 핑크색이네요. 시험에 출제되었나 봅니다.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 손으로 불편한 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한다. 자,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그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불편한 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한다. 엉덩이를 삐질삐질삐질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삐질삐질해서 더 편안하게 앉을 수도 있겠죠. 12. 화장실로 이동한 후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이제 이대로 앉혀서 화장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꼭 알아두기 한번 볼까요? 옆으로 갑니다. 꼭 알아두기. 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 않고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의자에 깊숙이 앉혀라. 자, 이제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동한 후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걸리지 않게, 그죠? 양발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 후 아까 휠체어에 앉힐 때처럼 겨드랑이 밑으로 그죠? 등을 감싸라. 그럼 마주보고 감싸야 되겠죠.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힌다. 자,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기 참고하세요. 되죠. 자, 이때 휠체어는 어디다가 세워야 될까요? 변기 옆에 세우는데, 그죠? 건강한 쪽에 두고 세워야 합니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한다. 자, 옆에 있어도 좋다 하면 옆에 있으면 되고 좀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 자, 그럼 나가 있을 때 호출기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배설을 마친 후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처리를 해준 뒤에 휠체어에 앉힌다. 16번 세면대에서 대상자가 손을 씻도록 돕는다. 휠체어에서 자 핑크색 떴습니다.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조한다. 다시 이제 화장실에서 침상에 가겠죠.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을 역순으로 시행하면 된다.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이거는 영양 부족이나 뭔가 이상한 사태가 왔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이상 징후가 있다고 알립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두기 가볼까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불안하지 않게 말을 거는 것도 있죠. 자, 그럼 밑에 침상 배설 돕기. 자, 조금 전까지는 이동할 수 있는 분에게 화장실을 돕는 거.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그 화장실 이용 돕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침상 배설 돕기라는 건 침대 위에, 윗상자죠. 침대 위에서 배설하는 것을 돕기라는 겁니다. 자, 기본 원칙.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 요이나 변이를 참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둡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배변 시에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가려주며 편안한 상태에서 배설하게 합니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하며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게 한다. 4번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대상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꼭 알아두기. 배변 후 뒤처리할 때에 앞에서 뒤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그죠? 여자 같은 경우는 요도, 질, 항문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합니다. 자, 돕는 방법.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 화장실까지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일 수도 있대요. 침상에서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준비 물품, 일회용 장갑, 커튼이나 스크린, 간이 변기, 방수포, 무릎 덮개, 수건, 화장지, 물티슈, 손소독제, 손 씻을 물 혹은 물수건, 휴지통, 방향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간이 변기겠죠. 간이 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휴대하기 편하게 두 손으로 싹 들기 편하겠죠. 자, 침대 위에서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휴대성이 좋다. 간단하죠. 자, 어떻게 간이변기 배설 돕느냐? 1. 침상 배설, 간이변기,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깨끗하게 해줘. 대상자를 확인하고, 어떤 대상자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하니, 자, 배설 돕는, 배설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자, 왜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에 놓는지 잠깐 볼까요?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깜놀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갑자기 놀라서 피부와 근육이 수축해서 변이 잘 안 나올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차가운 변기 말고 따뜻하게 데워진 변기를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습니다.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똥 하고 소리 안 나게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 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깝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뚜껑을 열고 변기 안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아니면 아니라 하겠죠. 변기 밑이니까 이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는 거겠죠. 자, 변기 아니라면 아니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지만 변기 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화장지를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변기 밑에 깐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방수포를 깐다. 자, 밑에 방수포를 깔아야 된대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죠.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게 한 후 둔부를 조금 들게 한다. 자, 발을 세우고 힘을 주게 한 후 둔부를 조금 들게 한다. 엉덩이를 들게 하는 거죠. 이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에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본인 스스로가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조금 들게 한 후, 발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자, 허리를 좀 지지해 주면서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까면 됩니다. 자, 246페이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옆으로 돌려눕힌 후, 시험에 나오죠? 옆으로 돌려눕힌 후 한쪽 비교적 건강한 쪽에 방수포를 반 정도 말아서 깔고 건강한 쪽 먼저 깝니다. 다른 쪽으로 돌려눕힌 후 말아진 방수포를 펼쳐서 깐다. 옆으로 돌려눕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 수 없을 때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에 바지 내립니다. 바지 내리고 덮지 않습니다. 볼 거 다 보고 하면 수치심 느끼겠죠. 변기를 대준다. 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머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둔부, 엉덩이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은 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아까 변기 생긴 거에 가운데에 항문이 중앙에 오게 합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아까 방수포처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에 엉덩이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자, 이건 방수포 깔 때랑 같죠? 9번 침대 머리 상체에 올리기.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약간 앉으면 누울 때보다 배가 접히겠죠? 변기를 대고 오래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허리와 둔부, 엉덩이 부분, 관절 부위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변이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한다. 변기를 뺐다가 다시 대라 이 말이겠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대상자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 밖에서 기다리기 원하는 경우죠.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10일 배설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방에 들어가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대 머리를 낮춘다. 반듯하게 눕히면 되죠. 화장지로 회원부나 항문 부위를 닦는다. 자, 이때는 침대 머리를 낮춘 후 닦습니다. 배설물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등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닦는다. 반듯한 자세가 더 이제 확인이 쉬운가 봅니다.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고 변기를 뺀다. 회음부와 둔부를 엉덩이 부분을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먼저 물티슈로 닦고 앞에서 뒤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물기를 닦아줍니다.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옆으로 뉘어서 닦아줍니다. 방수 걸거나 간이변기 되는 거 똑같죠? 그리고 나서 방수포를 걷어낸다. 이런 행위를 다 끝내고 걷어냅니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대상자의 손도 배설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씻게 한다.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 커튼과 스크린을 제거한다.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마찬가지죠. 배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건강상의 징후이므로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배설물을 버리지 말라.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이나 냄새, 특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자, 그럼 잠시만요. 자, 꼭 알아두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자, 정상이라면 약간 노랗다고 합니다. 소변이. 근데 탁하고 뿌옇면 보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품이 많다. 소변 색이 진하다. 소변 냄새가 심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온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소농빛이거나 검붉다.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설사처럼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이 다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소변은 약간 노래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점액이 뭐냐? 대장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하는데 그 점액은 대변 속 박테리아로부터 장벽을 보호하고 기름칠 하듯이 윤활 역할을 하고 배설물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점액질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잠시만 참고. 여성 대상자는 회음부 앞부분에 화장지를 대어주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난다. 회음부 앞부분입니다. 자, 간이변기 사용도끼 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동변기 사용도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47 신체활동 지원의 이동변기 사용도끼. 이거는 화장실 이용 도끼죠. 기본 원칙,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게 돕는다. 변을 보고 싶어요 하고
대상자가 변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배설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까 관찰해서 배변의 표현을 알아차려야 된다 했죠. 비언어적인 표현.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한다. 배변, 배뇨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4번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6번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간이변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간이변기는 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매번 씻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죠. 자, 이동변기는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자처럼 이동하기 편하고 가볍고 제가 이걸 사용했거든요. 똑같은 걸 사서 저희 어머니께 사용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여기 변기에 밑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달랑 드러낼 수 있거든요. 뚜껑 따로 분리하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해야겠죠? 자, 잠깐만 꼭 알아두기.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다. 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다. 됐죠? 자, 247쪽 그대로 돕는 방법. 이동변기 사용 돕기. 돕는 방법은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한다. 화장실 못 가는 그 대상자들에게 간이변기나 이동변기 사용합니다. 자,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이변기는 아까 침상에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자, 이동변기, 이동할 수 있는 변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변기. 이동변기는 준비물품이 이동변기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커튼이나 스크린, 미끄럼 방지 매트, 화장지, 손 씻을 물 혹은 물수건, 무릎 덮개, 휴지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248페이지로 가볼까요? 248페이지. 자, 이동변기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돕는 방법, 이동변기 이용 돕기 방법입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절차를 설명하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이동변기에 대해 설명하여 거부감을 줄여들고 대상자가 당황하지 않게 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 등을 가려줍니다.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자, 핑크 떴네요.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같아야 됩니다.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며 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볼까요? 자, 여기 이동변기의 밑부분, 여기 끝부분, 발 부분, 네 부분을 여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서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변기에 앉을 때, 그죠? 약간 이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밀리면 넘어지겠죠. 낙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그 전에 그 안전을 위해서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자, 7번. 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닿을 때 놀라게 되므로 미리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둔다. 침대의 한쪽 난간을 내리고 대상자가 변기 가까이에 이동하게 한다.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자, 편마비 환자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편마비의 경우 한쪽이 마비가 있다는 얘기죠.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휠체어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변기
건강한 쪽에 대해야 합니다. 변기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 요양보호사는 이동변기로부터 먼 발을 대상자 발 사이에 놓고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 무릎을 이동변기 쪽으로 밀며 대상자 몸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웁니다. 12번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변기 안에 깐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틀어줘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간이 변기 안에 깔아줘야 똥 하고 떨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는 변기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식 변기는 변기 안에. 아, 이건 당연하겠네요. 여기는 밑에 깔아줘봤자 똥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나겠네. 그래서 안에 깔아줘야 합니다. 알겠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줘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자, 하체를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님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호출배를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어 배설이 끝나면 즉시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 알리게 해준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안에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계속 신경을 쓴다. 배설 후 뒤처리를 하게 한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처리를 해준다. 대상자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침상 배설 돕기와 동일하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이동식 변기, 이동변기 계속해서 합니다. 16. 대상자가 이동변기에서 일어나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침상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것의 역순으로 행한다.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신체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한다.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바로바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한다 했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스스로 배설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 대상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배설 시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편안히 배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배설 도중 혈압이 오르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찰한다. 그래서 옆에 있어야 되나 봅니다. 가까운 곳에.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설 중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준다. 네, 뭐든 요구하는 게 있으면 조금 도와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기저귀 사용 돕기인데요. 기저귀 사용 돕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화이팅!